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먼저 토트넘은 직전 맨유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그 5위에 머물며 챔스권과 승점 3점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홈구장에서는 맨시티를 잡는 데 유리한데 특히 맨시티를 상대로 해당 구장에서 5경기 무실점이라는 점은 미스터리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만 토트넘이 맨시티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좋은 결정력을 발휘해 맨시티에게 일격을 가하는 시기였는데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인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매우 아쉬울 듯합니다. 비록 베르너가 있기는 하지만 맨유전 결정력은 팀 전체적으로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희소식은 팀 에이스 매디슨이 팀 훈련에 복귀했고 이날 선발은 아니지만 벤치 멤버로 스타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7일 첼시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으로 경기 위를 빠져나간 그는 11경기 3골 5어시로 손흥민과 함께 케인을 대체해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맨체스터 시티는 펩 감독은 토트넘 홈에서 아주 부담을 많이 느끼고 본인도 토트넘 홈에서 골을 하나 넣는 것이 목표라고 할 정도로 징크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데브라이너가 돌아왔고 긴 부상 공백을 끝으로 복귀한 그는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한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확실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이며 그가 있음에 맨시티는 더욱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이션스컵이나 아시안컵으로 인해서 생긴 누수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홀란드 정도를 제외하면 맨시티가 가진 공격은 누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 맨시티전 킬러 손흥민이 상대 엔트리에 없다는 것도 맨시티에게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맨시티의 우세를 기대해보는 경기입니다.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맨시티전 결전 병기인 손흥민이 없는 상태이고 베르너의 맨유전 결정력은 좋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비록 좋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무승부에 그치게 됐습니다. 현재 맨시티가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 누수가 없다는 것과 홀란드를 제외한 공격 유닛이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은근 강력한 징크스를 생각한다면 언더를 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첼시 대 아스톤빌라입니다. 먼저 첼시는 직전 미들즈브로와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홈에서 6대1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상대방을 완벽히 압살한 첼시였습니다. 장기 부상이었던 벤 치렐과 추쿠에메카가 피치 위로 복귀해 스쿼드의 단단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날 파머는 선발 출전에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며 포체티노 감독은 많은 교체를 통해 FA컵 4라운드를 위한 주전 선수들의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아주 까다로운 상대이며 이번 시즌 홈에서 이미 진 적도 있었고 지금 첼시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3연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라인을 구축한 팀을 상대하는 건 그래도 쉬워하는 편이지만 정작 아스톤빌라를 상대로는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는 중이고 전방의 브로야가 보여주는 폼을 생각해보면 첼시의 공격력은 EPL 상위권 팀 상대로 미들즈브로전과 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엔 어렵습니다. 다음 아스톤빌라는 시즌 초중반 잘 나가다가 최근 주춤하며 리그 4등으로 추락했으며 직전 에버튼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를 지배했으나 승점 1점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멘텀이 조금 깎인 상황인데 첼시를 상대로는 원정에서 3연승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고 홈에서 보여주는 폼이 상당히 압도적이었을 뿐이고 원정에서의 내용이나 기대의 득점값은 홈과는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높은 라인과 이 리스크를 줄일 오프사이드의 구축이 디뉴의 부상 이후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없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첼시를 매우 잘 상대하는 편입니다. 9골 8어시로 팀 내 최다 득점자 최다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올리 와킨스는 최근 5경기째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점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첼시는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상당히 약한 편이고 홈에서도 3연패를 당하는 기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도 모멘텀이 조금 꺾인 상황이지만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리스톨 시티 대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먼저 브리스톨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했던 브리스톨 시티는 현재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웨스트햄을 FA컵에서 잡아내고 올라왔을 정도로 EPL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의 팀입니다. 당연히 사이크스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5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골은 3골에 불과한 상황이고, 노팅엄이 하브리그 팀과의 매치에서 올라오다가 되려 역습에 당하는 모습이 강하지만 코네이 하나로 한 골에서 그치는 게 최선이라고 볼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다음 노팅엄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 팀 분위기에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에게 일격을 당하며 무패가 끊겼지만 그전엔 뉴캐슬, 맨유를 상대로 도합 5골을 넣는 등 공격에서의 화력이 웬만한 강팀보다 좋다는 점입니다. 우드가 확실하고 누누 체제에서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공 성향의 팀에서 느린 기동력 때문에 맞지 않는 컬러의 옷을 입고 있지만 직선적인 플레이에서 중시하는 상황은 큰 피지컬을 이용한 타겟 플레이가 매우 유효한 옵션입니다. 당연히 블랙풀을 상대로 연장 혈투를 펼치는 등의 네이션스컵 이탈자 때문에 얇아진 수비 스쿼드 뎁스가 신경 쓰이는 상황은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팅엄은 주포의 폼이 건재하지만 그래도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팅엄도 최근에 네이션스컵 이탈자로 인해서 수비진의 뎁스가 매우 얇아진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버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노팅엄이 큰 점수 차이를 내기 어려운 이유는 FA컵에서 브리스톨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보여준 비비기 능력도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 대 코번트리 시티입니다. 먼저 셰필드 웬즈데이는 지난 경기에서 코벤트리에게 또 한 번 지게 됐습니다. FA컵에서도 또한 같은 상대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며 지난 경기에서 중원의 보강 덕분에 1.56이라는 높은 기대 득점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이긴 하나 올 시즌 박스 안에서 공격수들의 퍼포먼스는 좋지 못하다는 것이 결국엔 발목을 잡고 만 케이스가 됐습니다. 또한 주전으로 나선 플래처가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코벤트리에게 2경기 1골 수준으로 꽤나 공격이 고전하는 양상도 있었습니다. 다음 코벤트리 시티FC는 현재 4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점이 많은 모습이긴 하지만 리그에서 4번째로 적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기본적 단단함에는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라이트가 없더라도 구든, 사카모토 등이 건재한 팀의 득점원들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포가 확실하게 있기보다는 팀 전원의 고른 득점력으로 상위권을 만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라이트의 부상 이탈 또한 지난 경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코벤트리가 우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일단 수비적 능력을 바탕으로 1골 이상의 피해는 잘 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트의 이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른 득점원의 배치로 인하여 화력으로 경기를 잡아오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정에서의 실점 기대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버를 예상해 볼 수는 있으나 코번트리의 모멘텀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듯 추측해봅니다. 코번트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